그럼 지금부터 제주시각 국회의원 후보 고광철 후보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후보님이 직접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요 며칠 유세 때문에 목이 시기적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기자회견은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저는 제주지방검찰청에 문대림 후보를 배임과 이해관계 충돌, 청탁금지법, 위력에 의한 후방의 부패방지 권익법, JTC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문대림 후보와 라 모모씨 JDC에서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로 재임하며 두 가지 사업을 공모하며 일감을 발주, 이 위탁 사업을 지역 공동체 연구원, 즉 남편의 명의로 수주하고 실질적으로 주 가교에서 과업을 수행한 의혹이 있으며, 또 다른 사업은 제3자에게 수주토록 하여 라모씨 대표의 본인 사무실 주 가교에서 실질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친소 관계에 따라 일감을 몰아주고 도움을 받은 민주당 지도층 인사들의 공생관계 및 유착관계를 수사해달라는 요지로 고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발장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오전에 언론에 여러분들께 배포해드린 보도자료에 첩보된 고발장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관련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그 이번 의혹에 대해서 좀 증거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좀 말씀하시는 것도 궁금한데요. 네, 지난번 JIBS 토론회 때 제가 일목요연하게 자유토론 시간 7분을 다 소개해가며 그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료는 어떤 제보의 것도 아니고 저희가 제가 국회 쪽으로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 JDC 사업 수행 결과 그 라모 대표 주 가교 그 남편께서 운영하시던 지역 공동체 운영 그 회사의 주소가 다 동일하고, 그다음 이 그때 아마 그 사업에 대한 그 사업비가 약 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 시행 이후에 두 개의 이 업체는 없어졌습니다. 유령 회사가 된 거죠. 그런 점들을 지난 재계약이 있을 때 토론회 때 다 말씀드렸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그리고 저희가 그 갖고 있는 자료 등을 토대로 검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층 인사, 공생관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라모 씨가 민주당 그렇죠. 문대림 이사장님하고 문대림 지금 후보 JDC 이사장할 때 비상임 이사였고, 그 선거 과정에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자원봉사로만 알고 있다 했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당시 문대림 후보 여성 본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어떻습니까?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기자회견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대호 의원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오늘 같이 고발했나요?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속보 아닌 속보로 떴던데 송재 의원께서 헤드라인 제주뉴스하고 직접 통화를 내서 소통하고 있는 다 직접 통화를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진위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때 JIBS 토론회 당시 문대림 후보께서 말씀드린 그 어떤 발언과 아주 유사하게 송재 의원께서도 헤드라인 제주에 그런 발언
그 내용 비슷하게 나갔거든요. 일단 직접 그렇게 통화를 해서 뭐 한 것은 아직 증거 여부는 확인은 안 됐지만 어쨌거나 언론을 통해 그런 취지의 일단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저희가 증명 못할 경우에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는 거였지. 그래서 일단 오늘 오전에 언론에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고발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쪽에서도 이게 진위 여부를 지금 확인 중에 있고 좀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선거 앞두고 갑자기 이틀 앞두고 그런 그 전체 제주 언론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만 그렇게 전화를 해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다는 것에도 저희는 또 다른 좀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이를테면 뭐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대리 후보 측에서는 오늘 좀 고강철 후보에게 관련해가지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던데 혹시 아니 어떤 거를 공개 사과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증명하지 못하면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라고 했지 그게 허위 사실 유포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래서 저는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점에서 저보고 사과를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참에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송재우 위원과의 그런 오늘날까지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든 녹취록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된 거에 대해서 문대리 후보는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공개한 것인지 제3자를 통해서 공개된 것인지 문대리 후보는 아예 모르겠다는 말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에 본인의 동의 없이 녹취된 그 녹취록을 공개하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통신보호비밀법 내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제가 분명히 선거가 끝나든 아니든 저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고 문대리 후보께서 그걸 증명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그 선거 전일 내일까지 이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된 배경 본인이 공개를 한 건지 제3자를 통해서 공개를 한 건지 분명히 밝혀주시길 여기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게 잘 아시게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 아닐까? 녹취록이라는 건 그 녹취된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알지 이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개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간접이든 직접이든 저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 본인과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저는 합리적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 기자회견 뒤에 고양구 삼성사 재단 여러분들이 나오시는데 앞으로 나오셔서 뒤에 서주시면 삼성사 재단 관계자분들이 앞으로 나오십니다. 고양구 삼성사 재단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고강철 후보님이 정책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영화심이 나와보세요. 필요 없어요. 삼성사 임원이 아닌데. 이문이 아니라도 와요. 된다니. 내가 공인 앉으십시오. 야, 다 나오라게 빨리. 안 나오면 안 한다고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고강철 후보님이 잠시만요. 예, 나오시는 분들까지. 그러면 바로 고강철 후보님이 의견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조폐위기 고양부 삼성사 재단 저 고강철이 살려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도에는 고을라, 양을라, 불나를 상징하는 사물라 삼성신화가 있습니다. 단군, 고주모, 박혁효세, 소로암 등도 신화적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시조신이 탄생한 삼성열은 국가지정문화재 4점 134호로 지정 관리되어 오고 있으며
삼성열을 보존 관리하며 사물라 시조신 제사를 지내면서 제주도의 역사와 뿌리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만든 재단이 고향부 삼성사 재단입니다. 1921년 설립된 고향부 삼성사 재단은 설립 이래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받은 위토를 지역 주민들에게 저가 임대하여 이를 근간으로 삼성시조 제약 및 장학사업, 탐나문화상 사업은 물론 국가지정문화재 삼성열의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향부 삼성사 재단에서는 매년 도지사, 도의장, 교육감 등 참여하여 중추대제와 건시대제 본향과 제주지역 대학생 4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탐나문화상을 제정 시장하는 등 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향토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독특한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지켜내고 있는 고향부 삼성사 재단이 문재인 정부 시절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인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으셨습니까?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무너진 정권입니다. 2022년 1월 1일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세 종합 합산과세로 인해 비영리 법인인 고향부 삼성사 재단이 1995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삼성열 사적지를 제외한 부분이 0.2% 저율 분류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재단이 장기 보유하며 공익사업에 활용해오던 토지가 막대한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고향부 삼성사 재단은 연 10억 원 미만의 임대료 수입으로 관리, 제양, 각종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2014년부터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세금을 제외하고 매년 1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될 경우 2026년부터는 재단은 매년 80억 이상의 세금 폭탄이 예상되어 재단 재정으로는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토지를 처분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매년 종중재단 토지 처분으로 세금 납부하게 된다면 수년 후에는 재단의 재산은 소멸되어 제양, 문화재관리 사업, 장학사업, 문화사업 등 본연의 사업 수행도 어려워지게 되어 결국에는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지켜내는 고향부 삼성사 재단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삼성사 재단뿐만 아니라 법인의 재산세 및 종부세율은 대폭 인상한 여파로 학교와 종교단체 같은 비영리 법인까지 세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상당수 법인이 토지를 보유한 이유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법인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법인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라 규제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급조된 규제가 낳은 참새 여파가 지금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투기와 상관없는 제주의 마을공동목장 등 마을공동체 부동산 등에도 세금 폭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고향부시 후손은 도내 7만여 명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고강철 역시 삼성의 후예로서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어 제주도의 역사 문화의 소멸을 막아내고 제주 삼성의 정체성을 이어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해결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비영리 사단법인인 고향부 삼성사 재단을 종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중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로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향부시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역사적,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중으로 봐야 마땅합니다. 2013년까지는 종중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에는 종중이 아니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이라고 2005년 대법원 판례에도 반시되어 있습니다.
존중을 구성하는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기 때문에 저는 법제처와 의견조율 및 유권 해석을 받아 정부를 설득하여 이를 바로 잡겠습니다. 둘째, 여당 의원으로 힘으로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힘으로 정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관철시키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 3위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타당성을 행안부 장관이 평가토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항 하단에 제4 목적의 비영리 사업자 소유 토지도 분리 관세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토록 행안부 장관에게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에 활용되는 토지에 한해 분리과세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대통령실과 행안부 장관을 설득하겠습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말 송재우 의원께서도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만 앞으로 남은 2개월여의 국회 시간으로 봤을 때는 임기 만료 폐기될 가능성이 저는 경험상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송재우 의원께서 발의했던 이 법을 제가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지방선법 제106조 제101항 제3호 아목에서 지역경제발전, 공익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와 같이 대통령으로도 정하도록 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여당 의원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행할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명분만 있으면 시행령 개정은 제 경험상 수월합니다. 분리과세 저 공학철의 힘으로 대통령실과 행안부 장관에게 강력 건의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분리과세 대상에 반드시 부합되도록 하여 존폐기로 처한 고향부 삼성사재단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이 일은 제주도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켜내는 이고 7만 고향부시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 전 도민께서 소망하고 바라는 수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8일 제주시 합성군 국민의힘 후보 고광철. 자세한 내용은 대표들의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인 네, 이거 관련해서도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분들? 예. 이 삼성사재단의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손재우 의원께서 한번 그때 이거 재단 관계자분들하고 한번 면담을 하시고 그때 이 해석을 똑같이 내놓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혹시 뭐 교감이 있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법안요. 삼성사재단의 이 지금 그 토지 이거 재산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네네네. 손재우 의원께서 작년 11월에 재단 관계자분들하고 면담을 하셨고 그때 이 똑같은 해법을 그때 제시를 하셨거든요. 이런 문제를 풀겠다 해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지구 의원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이 도조례를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고 제가 오늘 이 부분도 아마 21대 지금 2개월 남은 상황에서 임기 만료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송재우 의원께서 발의한 그 해당 법률안은 제가 22대에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송재우 의원께서 발의한 그 법률을 계승하여 다시 한번 발의하여 제주도 조례에 이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이었고 제가 앞서 두 가지 말씀드린 거는 이건 분명히 법 개정 사항 아니고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으로도 분명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사항이 아니더라도 행안부 장관하고 대통령실에 정부를 요청해서 이 시행령 규칙만 바꿔내면 되고 대통령령 그다음에 행정부장의 시행 규칙만 바꿔내면 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서 정부 요청하여
그 시행령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반드시 끌어내가지고 법률 같은 경우는 개정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대통령 의지, 행안부 장관 의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거. 이해가 좀 안 되시나요? 네, 제가 이게 법 아니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다른 기자분들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자회견 삼성사 재단 관련해서 우왕철 후보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